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취미처럼 유튜브로 사연을 자주 듣는 애청자입니다. 평소 채널에서 사연을 열심히 들으며 자주 웃고 울고 화내고 하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튜브로 사연을 듣다 보면 솔직히 나한테 저런 일이 안 일어나서 다행이다 싶을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론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한 사연들이 넘쳐나더라고요. 제 사연이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기이한 사연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잘나신 동서 만나 한바탕 콱 눌러준 얘기니 시원한 사이다만큼은 제대로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아무쪼록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10년 차인 40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사실 저희 가족은 남편의 일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아이가 2살 돌이 되던 무렵 남편이 싱가포르로 발령을 받게 됐어요. 남편 혼자 가고 아이와 둘만 남을지 아님 제가 일을 그만두고 함께 갈지 오래 고민한 끝에 함께 가는 편이 더 이익이란 판단 끝에 세 식구가 함께 이민길에 올랐었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5년 정도 지낸 후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와, 시간이 정말 빠르다 빨라. 여기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나 지나고 다시 한국에 돌아갈 날이 되다니. 근데 나 한국 돌아가면 사실 좀 걱정되는 거 있다? 뭐가 걱정인데? 왜? 한국 생활에 다시 적응 못할 것 같아? 아니, 동서랑 친해져야 하는데 말이야. 우리 여기 사니까 결혼식 때만 잠깐 보고 금방 다시 왔잖아. 그래서 도통 얼굴도 못 보고 살았고. 그래도 가족이고 앞으로 자주 보고 지내야 하는데 괜히 긴장되고 그러네. 긴장할 게 뭐 있어. 당신 손윗 사람이잖아. 군기를 팍팍 잡아버려. 뭐? 진짜 웃겨. 난 정말 잘해줄 거거든? 동서 생기는 거 내가 은근 기다렸단 말이야.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몇 년 만에 돌아왔고 동서와도 처음으로 제대로 인사를 나누게 됐죠. 결혼식장에서 신부로 만났던 동서는 참하고 예쁜 사람이었는데 동서와 형님 사이로 다시 만나니 생각보다 좀 세고 만만치 않은 성격이더라고요. 그럼 형님은 싱가포르에서 아무 일 안 하시고 집에만 계셨어요? 그걸 어떻게 견디셨어요? 전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집에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아이 키우느라 어린이집 엄마들이랑도 소통하고 지내고 싱가포르 문화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나름대로 배우는 게 많은 시간이었어. 한국에선 너무 바쁘게 일만 하며 살았었고 언젠가 한 번쯤 외국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겸사겸사 덕분에 좋은 공부한 거지 뭐. 그래도 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남편만 믿고 그렇게 덜컥 이민을 갈 수 있는지 저로선 상상이 안 가네요. 전 커리어가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선 부럽기도 해요. 그렇게 별 걱정 없이 훌훌 털고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손에 쥔 게 많으면 그런 게 좀 어렵거든요. 이 친구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죠.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건지 나랑 기싸움을 하자는 건지 영 거슬렸지만 처음부터 척을 지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좀 더 두고 보자 하고 한 번은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본인 자랑과 시가 식구들 무시가 몸에 밴 친구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제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냉동실에 넣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면 세균이 들어가서 오히려 안 좋아요. 냉동실 전체에 이미 세균 다 퍼졌겠네. 진짜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으세요? 아니, 난 보일러를 트니 그냥 집안에 두기도 뭐하고 해서. 그럼 빨리빨리 버리시든가 밀봉을 잘 하시든가 하셨어야죠. 냉동실에 이렇게 봉투째로 넣어두면 세균 다 퍼진다고요. 냉동실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아셨어요?
제발 사람이 얘기를 하면 말 좀 들으세요. 왜 자꾸 두 번, 세 번 말을 해서 서로 이렇게 열받아야 돼요, 대체? 시모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본인이 우위에 있는 듯 구는가 하면 시부가 무슨 말을 하면 한숨을 픽 내쉬며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해 결국 제가 한마디 했어요. 도저히 그냥 두고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부모에 대해 애틋한 마음이 좀 많았거든요. 워낙 좋은 분들이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짜증 부리는 모습을 보니 내 부모에게 그러는 것만큼 화가 나고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그러는 것보다 더 화가 나 결국 동서에게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동서, 내가 동서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는데 보고 있기가 좀 그러네. 네? 뭐가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하는 태도 말이야. 시부모가 아니라 자기 부모라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 어머님, 아버님이 동서 친구야? 사사건건 가르치는 말투에 소리를 지르질 않나, 한숨을 쉬질 않나. 그건 대체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어머,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아버님도 아무 말 안 하시는데 왜 형님이 그러세요? 형님이 무슨 자격으로? 손이 동서로서 내가 그 정도 말도 못하나? 어디 가서 그런 모습 보이면 다들 욕해. 동서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새겨들어. 참나. 뭐? 참나? 지금 동서 말 다 했어? 자기 위해서 지적을 해줘도 이런 식으로 구는 거야? 아니, 형님. 형님이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러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내 외국 나가 사시느라 신혼 초에 3, 4년 본 게 전부면서 뭘 그렇게 대단히 잘 아신다고 저한테 그러시냐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형님 부부 5년 넘게 외국 가 있는 동안 제가 더 많이 봐왔고 제가 다 모셨고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저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못할 말을 했어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형님이나 알아서 잘하세요. 뭐? 아니, 동서,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그래, 동서 말대로 나 외국 나가 사느라 어머님, 아버님 자주 못 뵌 건 사실이야. 하지만 우린 연애 기간이 길었고 그 기간 동안 두 분 자주 뵙고 동서보다 더 오래 봐왔어. 그러니까 두 분에 대해선 동서보다 잘한다고 말할 수 있고 두 분 다 요즘 세상에 이런 시부모님이 있을까 싶게 좋은 분들이고 시집살이에 시자도 안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니까 더 예의 갖추고 잘하라고 하는 얘기고. 근데 지금 그 태도는 대체 뭐야?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렇게 처음 한번 부딪힌 걸 계기로 동서는 저에게 단단히 심보가 꼬였나 봐요. 사사건건 제게 시비를 걸고 기싸움을 거는 일이 잦아졌어요. 본인 자랑을 입에 달고 살며 본인은 잘 나가는 변호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저는 별 볼 일 없는 가정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꾸 인지시키려는 게 느껴졌죠. 저도 일을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런 태도가 너무 우스웠어요. 거기다 대고 같이 기싸움을 하자니 그건 또 너무 유치한가 싶기도 했고요. 동서 말이야, 진짜 웃기지도 않아. 저번에 한번 야단 좀 쳤다고 그 뒤로 나만 보면 사사건건 시비 걸고 기싸움하는 거 있지? 야, 재수씨. 안 그래도 몇 번 안 봤지만 보통이 아니더라. 당신 재수씨 상대하려면 속 좀 끓겠던데? 그치? 당신이 보기에도 그렇지? 내가 봤을 땐 지금 내가 되게 안 입고 온 거야. 우리 없던 몇 년은 순한 어머님, 아버님, 당신 식구들 자기 입맛대로 휘두르면서 대장 노릇하고 살았는데 내가 돌아와서 그러지 못하게 하니까 제대로 배알이 꼴린 거라고. 아휴, 어떻게 해줘야지? 하긴 내가 봐도 그렇긴 하더라. 우리 엄마 아빠 원래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그런 성격인 거 당신도 알잖아. 며느리라고 뭐 어디 시집살이를 시키는 사람들도 아니고. 잘 알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시집살이는커녕 오히려 당하고 사신다니까. 어머님, 아버님한테 하는 말 들어보면 진짜 가관이야. 무슨 교관이 군인 다루듯이 이래라 저래라 하질 않나. 무시하듯이 한숨을 팍팍 내쉬질 않나. 진짜 내가 보는데 화가 나더라니까. 한번 야단을 친 이후로 정말 제 생각대로
동서는 어떻게든 더 제 심기를 거스르려 노력하는 듯 보였죠. 형님, 아시다시피 제가 좀 바빠서요. 일이 생겨서 전 못 가겠네요. 죄송하지만 형님은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집에 계시니까 형님이 좀 하실래요?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저한테 떠넘기고 절 무슨 할 일 없이 팽팽 노는 사람 취급하기 일쑤였죠. 그러다 하루는 시가에서 시모가 올해 김장을 함께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사실 저희 시가는 제가 시집 온 해부터 시모의 주도로 제사를 없앴거든요. 명절이나 제사 때는 그냥 모여 같이 수다나 떨고 일은 따로 하지 말자는 게 시모의 뜻이었죠. 대신 1년에 한 번 김장은 같이 하자꾸나. 어차피 어느 집이나 김치는 다 먹어야 하고 힘들게 따로 하느니 한 번에 모여 같이 하고 너희도 좀 거들고 하면 좋지 않겠어? 그렇게 그 뒤로 김장을 같이 하는 게 집안의 문화가 됐었죠. 싱가포르에 가기 전엔 시부와 시동생, 남편까지 온 식구가 모여 다 같이 김장을 하기도 했었어요. 어차피 김치는 다 같이 먹는 건데 같이 얘기 나누며 하면 좋지 않겠냐 하며 식구들 다 같이 김장하고 다 마무리하고 나면 수육 만들어 보쌈 해먹고 그런 재미가 있었죠. 외국에 있는 동안은 못했지만 몇 년 만에 김장을 하게 되니 왠지 좀 재밌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이번엔 남자 식구들은 다 빠지게 됐지만 대신 동서가 새로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김장 얘기에 동서는 학을 떼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시모 말로는 그동안 결혼 후에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계속 빠져왔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김장 그거 꼭 해야 돼요? 어머니, 저 그거 싫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명절도 제사도 아무것도 안 하지만 이거 하나가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하는 일이야. 동서도 우리 집 식구 아니야? 그동안은 이 일은 않고 김치만 가져다 먹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온 이상 그렇게 두고 보진 못하겠다. 동서 바쁜 거 알고 동서 시간에 맞출 테니 괜찮은 날짜만 정해서 알려줘. 재료는 나랑 어머님이 둘이서 알아서 다 준비해둘 테니까 와서 김장하는 것만 같이 하자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그런데 김장을 하기로 약속한 날 시간에 맞춰갔더니 동서는 30분이 훌쩍 지나도록 오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내내 통화 연결음으로만 넘어갔죠. 한두 번 봐주다 보니 정말 머리끝까지 기어오르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휴, 안 오려나 보다. 난 안 올 줄 알았어. 김장 같이 하자 해도 첫 해만 하고 몇 년째 바쁘다고 안 된다고 했어. 올해도 그러려니 했다. 그냥 너하고 나하고 같이 후딱 해치우자. 절임 배추 샀으니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러지 말아요. 동서 오면 같이 해요 우리. 이것저것 자꾸 봐줬더니 정말 더는 안 되겠어요. 어머니도 그러시지 마세요. 아무리 잘해주는 것도 좋고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할 건 해야죠. 제가 정색을 하고 말하니 시모도 결국 그러마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거실에 배추를 잔뜩 펼쳐놓은 채로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부재중 전화를 몇 통이나 더 건 끝에 동서가 앓는 소리를 하며 등장했어요. 솔직히 전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치 그냥 사 먹으면 그만인데 얼마 비싸지도 않은 걸 굳이 왜 해야 하는 건지. 저 오늘도 내내 사건 검토하다 여기 달려왔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텐 시간이 돈이에요. 집에서 노는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한텐 시간도 돈이라고요. 그 귀한 걸 낭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어떤 건지. 잠깐만, 동서. 그 전에 뭐 잊은 거 없어? 네? 뭐요? 지금 어머니랑 나랑 동서 2시간 기다렸어. 그래. 동서 눈엔 우린 그냥 집에서 노는 할 일 없고 남는 게 시간인 사람으로 보이는진 모르겠지만 나도 4시간 쪼개서 온 거야. 동서도 오늘이 가능한 날이라고 했었으니까 이날로 정해서 시간 내 맞춘 건데 우리를 2시간 넘게 기다리게 하고 혼자 늦게 왔으면 미안하단 말이 먼저잖아. 아니야? 그건 미안하게 됐어요. 어머니께도 죄송하고요.
동서가 김장을 하기 싫으면 직접 어머니께 말하고 김치 사 먹을 돈이라도 드리든가 해. 나도 낼 시간 소중한 사람이지만 제사도 없애고 명절에도 일 하나 안 하니 김장이라도 같이 하자는 게 애초에 어머님 뜻이었고, 그래서 나도 시간 쪼개 온 거야. 동서가 그렇게 바쁘고 못해 먹겠으면 본인이 없애든가 해. 괜한 사람까지 시간 낭비하게 만들지 말고. 그러자 동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이 입만 삐죽대고 있더군요. 오늘부터 없앨 거야? 그럼 우리끼리 해서 양쪽 집안만 나누는 걸로 하고.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하고 가자 뭐. 입이 대빨 나온 동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어떻게든 일을 안 하려고 왔다 갔다 부산했어요. 또 뭘 찾는 거야? 일단 좀 커피 좀 마시고 하려고요. 집중이 너무 안 돼서. 그래, 알았으니까 후딱 마시고 와. 이거 지금 어머님이랑 내가 다 하고 있잖아. 네, 알았어요. 어떡해. 어머, 이걸 어떡해? 동서. 아니, 무슨 지금 커피를 먹겠다고. 굳이 김장을 하다 말고 커피를 내려 먹겠다며 정수기에서 물을 따르던 동서가 화분을 건드려 그 화분이 절인 배추 위로 떨어지면서 흙이 다 배추 사이에 스며든 거였죠. 물에 젖은 배추에 젖은 흙이며 뿌려둔 영양제들이 스며드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대체 뭐야 이게? 아니, 이거 배추 잘 씻어서 하면 어떻게 되지 않으려나? 이거 이미 간 딱 맞춰둔 절인 배추인데 씻으면 안 되죠, 어머니. 그리고 이거 다 젖은 흙이라 이미 다 스며들어서 안 돼요. 못 써요. 이걸 어쩐다. 그럼 형님, 제가 일단 이거 치우고 있을 테니까 형님이 나가서 절인 배추 좀 사오실래요? 시장 가면 많이 팔잖아요. 전 이 동네 시장 잘 안 가봐서 모르고 지갑이랑 키 드릴게요. 하도 기가 막혀 전 그냥 동서 얼굴을 빤히 바라만 봤어요. 어이가 없어 그냥 얼굴만 보고 있으니까 동서가 왜 가만히 있냐는 듯 의아하게 절 보더군요. 뭐 하세요? 안 받으시고? 동서는 매번 느끼지만 참 말의 앞뒤를 모른다. 그게 또 무슨 말씀이세요? 배추 다 잘라놓은 걸 망쳤으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 말이 먼저 아니냐고. 그리고 어디다 대고 손가락에 키 딱 끼워 내밀면서 사와라 말아라야? 동서가 망친 일은 동서가 수습하고 해결을 해야지. 절인 배추 무거운 거 실어 나르기 싫으니 네가 가서 사와라? 동서 속내를 누가 몰라? 어디다 대고 심부름을 시키길. 웬만하면 그냥 얼굴 붉힐 일 만들지 않으려고 좋게 넘어가던 제가 오랜만에 언성을 높이니 동서도 잔뜩 쫄았는지 그럼 자기가 배추를 사오겠다며 나갔죠. 아니 근데 배추를 사러 간 건지 배추를 심으러 간 건지 1시간이 넘도록 왜 안 올까요? 여기 바로 코앞에 있다고 알려줬는데. 지금 전화 오네. 여보세요? 뭐? 아니 거기가 어디냐? 많이 다친 거야? 그래. 우리도 지금 가마. 그래, 알았다. 아니, 어머님 왜요? 사고가 났단다. 교통사고가 났대. 아유, 손이 다 떨리네. 얼른 가보자. 얼른 챙겨 입어. 아니, 교통사고라니 많이 다쳤대요? 위험한 부상은 아니라는데 일단 가서 확인해 보자고. 시동생에게서 배추 사러 갔던 동서가 교통사고가 나 병원에 실려와 있다는 전화가 온 거였죠. 그날 집안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고 가족들 단체로 병원에 달려갔어요. 시모와 부랴부랴 갔더니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옮긴 동서가 누워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고라니. 몸은 어때? 괜찮아? 엄마. 나 진짜 10년 감수했어. 교통사고 났다고 전화가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도 지금 좀 안정됐고 크게 다친 데는 없대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형수님도 놀라셨죠? 네. 그럼 동서는 지금 그냥 잠든 거예요? 네. 팔이랑 다리 타박상이고 큰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지금은 잠든 상태고 상태 좀 지켜보고 며칠 있다 퇴원하면 된답니다.
얼마 후 깨어난 동서는 절더러 대뜸 자기가 이렇게 됐으니 자기 일을 다 해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리해서 가느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당장 일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된 거니까 당연히 형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동서, 말이 좀 이상하네. 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거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동서 사고 나라고 고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동서 상황이 이러니까 도와주긴 할게. 당분간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예, 그렇지 않아도 필요한 게 많아요. 집안일도 쌓여있고 설거지며 빨래며 할 게 넘쳐요. 일하려면 타이핑도 쳐야 하는데 하필 오른손이 이래서 왼손으로 다 할 수도 없고. 형님 해주실 게 많아요. 저기 동서 일은 당장 손도 다리도 다쳐서 하기 힘드니까 내가 도와줄게. 어쨌든 내가 동서더러 사오라고 한 건 맞으니까. 근데 동서 집안일까지 나한테 맡기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동서 집안일은 서방님도 있고 정 안 되면 몇 주 사람을 쓰든가 해. 타이핑이 필요하다고? 그건 내가 할게. 동서 얘기에 전 필요하다는 대로 문서 작업도 대신 해주고 프린트가 필요하다면 해주고 퇴원 후엔 동서 집까지 가서 필요한 작업들을 대신 해주게 됐어요. 어쨌든 당장 회사 일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필요한 부분은 도와줘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은근히 자꾸 다른 일들까지 저한테 떠넘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입력 다 하셨으면 출력해서 스테이플러로 고정 좀 해주실래요? 그래. 자, 여기. 그리고 저 머리 좀 감겨주실래요? 뭐? 머리를 감겨달라니. 그것도 혼자 하기 어려운 거야? 팔이 이런데 머리를 어떻게 감아요, 제가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아니, 그럼 서방님한테 좀 부탁을 해보지. 내가 동서 머리까지 감겨주긴 좀. 그럼 저 중요한 미팅 있는데 이 상태로 가라고요? 이렇게 그 집골로 가서 다 망치면 형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 알겠어. 도와줄게. 동서 집에 가 문서 작업 정도나 도와주려던 게 점점 번져 이런저런 이유들로 어쩌다 보니 제가 하는 일이 계속 많아지게 됐죠. 형님, 금방 설거지만 간단하게 좀 해주실래요? 오늘 오기로 하신 파출부 아줌마가 못 오신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잖아요. 대단한 거 없고 그릇 몇 개니까 그것만 좀 부탁해요. 형님, 빨래 좀 널어주실래요? 보시다시피 팔이 이래서요. 형님, 집에 좀 와주세요. 파출부 아줌마가 갑자기 그만둬서 집이 엉망이에요, 지금. 문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설거지를 하라고 부르고 설거지를 마치면 빨래를 해달라고 하고 저희 집에 있을 때도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자기 집에 오라고 하질 않나. 형님. 아주 닳게도 불러대서 전 거의 동선의 집 전담 파출부가 된 듯 했어요. 거절을 하기에도 참 난감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당장에 도와주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 회사에서 욕을 먹는다 하니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형님,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제가 괜한 거 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무슨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운전하기 싫었는데 형님이 억지로 저더러 운전에 다녀오라고 하시는 바람에 사고 난 건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형님이 제일 하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 사적인 감정으로 그러는 건 아니라고 믿어볼게. 어쨌거나 내 탓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나도 돕는 거고. 근데 그렇게 아랫사람 대하듯 함부로 예,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지금 좀 바쁘니까 일단 나가요. 다치고 나서 재택으로 바꿨는데 오늘은 회의 있어서 나가봐야 하거든요. 형님이 운전 좀 해주세요. 여기 키요. 얼떨결에 전 그렇게 동서 뒤지닥거리를 하다 동서가 일하는 로펌에 차로 데려다주며 비서의 파출부의 운전기사 노릇까지 겸하게 됐죠. 로펌 건물에 도착하고 나면 엘리베이터에 태워 올려보내고 전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동서는 저더러 같이 올라가달라고 했습니다. 회의실까지 부축 좀 해주실래요?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혼자 가겠는데 가방에 자료까지 들고 목발 짚고 깁스하고 이러고 갈 순 없잖아요. 그래. 알겠어. 자료는 이것만 챙기면 되는 거야? 네. 근데 뭐? 또 뭐가 문제인데?
옷을 좀 제대로 입고 오시지. 후줄근하게. 그렇게 꼭 아줌마 티를 내세요? 뭐? 그럼 내가 옷까지 맞춰 입어야 해? 뭐, 동서 비서처럼 입어야 되는 건가? 비서가 아니라 지금은 너무 아니에요. 됐어요. 들어가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꾹 참고 아픈 사람이다, 다친 사람이야 되뇌이며 동서를 부축해 로펌 내 회의실까지 데려다 줬어요. 교통사고의 책임이 제게도 조금은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절대 그렇게까지 해줄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옷차림이 어떻다느니 사람을 팍팍 무시해대는데도 꾹 참은 건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들어왔으니 이제 됐지? 여기 법무팀 직원들 있을 테니까 필요하면 그 사람들한테 요청하고. 난 그만 가볼게. 에이, 여기까지 오셔서 그냥 가시게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셔야죠. 난 됐어. 괜찮아. 그럼 저라도 한잔 타주실래요? 동서는 자리에 앉아 턱짓으로 커피 머신을 가리키더군요. 전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시작해야 일이 되더라고요. 아, 그건 그렇고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형님이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입고 계신 거 보면 제가 욕먹어요. 형님한테 옷 한 벌 안 사주고 부려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어머, 변호사님 오셨네요? 아우, 심하게 다치셨네. 너무 힘드셨겠어요. 어쩌다가. 아, 말도 말어. 얘기하자면 길어. 요즘 내가 내 정신이 아니라니까. 아무튼 혜진 씨도 교통사고 조심해. 교통사고 이거 겉으론 타박상 정도라도 후유증이 날이 갈수록 계속 온다니까? 근데 누구... 저는... 일봐주는 파출부야. 내가 팔이 이래서 좀 쓰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 자리에서 절 파출부라고 소개할 줄은 몰랐네요. 하도 황당히 한마디 하려는데 동서가 눈짓을 주더라고요. 말하기만 해봐라 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래서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일단 참았습니다. 아줌마, 뭐예요? 커피 안 타오고. 여기 직원 수대로 좀 더 가져와요. 전 괜찮습니다. 제 건 안 주셔도 돼요. 절더러 파출부라고 소개하며 아줌마라 부르는 동서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이미 직원들 여럿이 들어온 상황에서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뭐했죠. 전 화를 꾹 눌러 참으며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내리려고 하는데 처음 보는 머신이라 그런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커피 머신 작동법을 몰라 좀 헤매고 있었더니 동서는 직원들에게 이러더군요. 어머, 어떡해? 아줌마가 좀 구식이라 그래. 캡슐 머신 어떻게 하는지 모르나 봐. 헤매는 저를 비웃으며 조롱하는 동서의 말에 직원들이 단체로 웃어대더군요. 그러자 얼굴이 화끈해지고 정말 수치스러움에 딱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둘이 있을 때 그러는 것과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조롱하는 건 다른 일이잖아요. 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고 그만두자 싶어 나가려는데 갑자기 들어온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딸, 네가 여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왔어? 아빠가 왜 여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아빠와 맞닥뜨린 거였죠. 회의실 안에 모두가 어리둥절해 있는 저와 아빠만 쳐다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딸이라뇨? 여기 우리 딸이요. 우리 큰딸. 아빠 있는 로펌이 여기였어? 그래 이놈아. 너 아빠가 로펌 대표인데 아직 어느 로펌인지도 몰랐단 말이야? 아니, 나야 이름까진 몰랐지. 어머, 어떻게 뭐 이렇게 만나냐? 사실 저희 아빠는 검사로 오래 재직하시다 퇴직 후 로펌 대표 자리를 제안받으셨어요. 하지만 그때 전 싱가포르에 있던 때로 취임하실 때 와보지도 못했고 축하드린다고 말만 했지 당연히 그 로펌이 어딘지 이름은 뭔지도 몰랐죠. 와, 진짜 세상에 좁다 하지만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우리 아빠 로펌에 동서가 다니고 있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다. 까맣게 몰랐어. 안 그래 동서? 저도 아빠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지만
저희보다 몇 배로 놀란 사람은 동서였죠. 놀람과 더불어 아마 이거 지금 좀 엿된 상황인데? 라고 생각했겠죠? 그 속마음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니, 형님, 아버님이시라고요? 형님이요? 파출부 아줌마라고 하셨잖아요. 양 변호사님 형님이셨어요? 네, 파출부 아줌마 아니고요. 여기 양 변호사가 제 동서예요. 그리고 동서, 여기 이분이 우리 아버지셔. 제 말에 동서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리면서 파출부 아줌마라더니 무슨 형님이냐며 동서를 쳐다봤죠. 여태껏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저 잘났단 태도로 일관하던 동서도 지금 그 상황에선 별 수가 없었나 봐요. 한 번도 본 적 없던 모습으로 우물쭈물대더라고요. 변호사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말문이 막혀 술 취한 사람처럼 말이 막 꼬여댔죠. 근데 파출부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제가 사고를 당해서 도와줄 사람이 양주은 변호사,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변호인이 이렇게 앞뒤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횡설수설이야? 알아듣게 말을 해야지. 그게 형님을 모시고 왔다고 하면 눈치가 보여서. 동서가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대신 설명해 줄까? 동서, 나더러 구식이라느니 후줄근하다느니 파출부 아줌마 같다느니 쪽팔리다느니 그래서 나한테 찍소리 말고 있으라고 했잖아. 형님이라고 말했다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라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며. 그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알아듣지. 왜 그렇게 횡설수설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폭로하니 모두가 말없이 경악했고 저희 아빠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죠. 지켜보던 사람들의 말도 한마디씩 들려왔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냐? 양 변호사가 그런 줄은 알았지만 너무한다. 저희 아빠는 한참을 환한 얼굴로 굳어있다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어? 선위 사람한테 그러는 버릇은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그게 그리고 너 왜 말을 안 했어? 아랫사람이 그런 식으로 구는데 왜 말은 안 했냐? 뭐 그런 걸 말을 해.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경황도 없고. 그러게, 네가 일을 놓으니 별 사람이 다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시 복귀하라고 하니까. 복귀? 복귀라뇨? 형님이 어디로? 사실 전 육아휴직 전까지 10년 넘게 로펌에 근무했어요. 법률 사무원을 거쳐 내근 사무장으로 일했죠. 이제 은서도 학교 들어갈 테고 다 키워놨으니 여기 사무장 자리로 들어오라고 했잖냐. 안 그래도 이민 다녀와서 정리 좀 되면 시작할 생각이었어. 근데 동서가 여기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동서도 생각조차 못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곧 동료가 될 수 있다니. 기대되지 않아? 사실을 알고 나니 동서는 사색이 되어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몰랐어요. 전 그냥 형님이 계속 집에만 계신 가정주부라고만 생각했어요. 법에 대해서 잘 아시고 사무장으로까지 근무하셨다고는 전혀.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하셨으면 제가. 말했으면? 내가 말했으면 뭐가 달라져? 몰랐으면 그래도 돼? 내가 뭣도 모르는 그냥 가정주부면 함부로 굴러도 되고 내가 로펌 대표 딸이면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거야? 몰랐으면 동서 계속 그랬을 거잖아. 아니야? 네, 제가 너무 재수없게 군 거 압니다. 사실은 형님 싱가포르 가시고 한국에 안 계실 때부터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형님 자랑만 하시고 사돈 어른들이 좋은 분들이다 그런 자랑을 하도 하셔서 그래서 좀 질투가 났습니다. 경계심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잘났다는 거, 잘 나간다는 거 단단히 인지를 시켜야지. 그래야 날 만만하게 안 보겠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못났다, 철없었다 그렇게
마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형님. 그리고 대표님. 동서가 저와 아빠에게 연신 90도로 허리를 굽혀가며 사과를 하는데 아빠는 쌩하니 찬바람만 불었죠. 대표님께서 저 안 좋게 보셔도 이해합니다. 제가 형님에게 그렇게 했으니.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잘못한 만큼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형님께도 잘하고 회사에서도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은 배제하시고 실력만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사적인 감정 배제하고 실력만 보면 뭐가 되게 달라질 줄 아나 봐. 네? 그게 무슨 뜻인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말이야. 사람이 보여. 경험이지. 단순히 숫자의 문제는 아니야. 물론 재판 승률이 높지도 않고 근태 문제가 좋지도 않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 근데 자네는 여러 가지로 잡음이 참 많이 들리더라고. 안 그런가? 주변에 둘러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던 모여있는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더군요.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네, 저도 압니다. 승률 낮고 평판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로펌 아니면 갈 데도 없고요. 여기 아니면 받아줄 데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이 팔다리만 아니면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무릎 꿇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그 다리로 무슨 무릎을 꿇겠다고. 일단 다시 서봐. 형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제가 진짜 잘하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꼭 잘할게요. 부탁드립니다. 그 자존심 세고 오만하던 동서가 직원 모두가 구경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자존심을 모두 내던지고 싹싹 빌어대는 모습에 일단 저와 아빠는 두고 보기로 했어요. 이후 저는 경력을 살려 로펌 사무장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사무장이 되어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니 동서는 생각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 동서의 스타일도 보이고 본의 아니게 뒷담화도 종종 듣게 됐죠. 아니, 승산이는 사건만 본인이 들어가려고 하고 아니면 쏙 빠지잖아. 진짜 너무 꼴보기 싫지 않아? 아휴, 냅둬. 양 변호사 그러는 거 뭐 한두 번이야. 맨날 그러잖아. 야가 빠져가지고는. 솔직히 그때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대표님이랑 강 사무장이 그렇게 봐주신 거 아니었음 진작 잘리고도 남았을 사람 아니야? 이기적이지. 승률이 높은 것도 아니지. 여기 나가면 어디 갈 데도 없을 거고 자기 사돈 덕에 겨우 붙어있는 거면서 또 어찌나 콧대는 높으신지. 자기는 여기 대표랑 친인척 지간이다 이거지. 웃겨 진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뭐 그 싹퉁머리가 어디 가겠나요? 동서의 얄미운 행태와 뻔뻔함은 역시 저만 아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사람 좀 되라는 마음으로 진상 의뢰인이나 까탈스러운 사건이 들어오면 동서에게로 다 밀어줬죠. 뭐 사적 복수심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단 길을 한번 콱 꺾어놔야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인간이란 생각이 컸습니다. 그랬더니 힘들어 죽겠는지 한날은 저를 찾아와 살려달라 엎드려 빌더라고요. 아니, 고매하신 변호사님께서 뭘 저한테 그렇게 비세요. 한나 사무장한테. 아닙니다, 사무장님. 아니, 형님. 저 그동안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많이 뉘우쳤고요. 그동안 진짜 배운 거 많습니다. 무슨 뜻으로 그러신 건지도 다 이해하니까. 이제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저 어제도 의뢰인한테 시달리느라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내가 얄밉고 원망스러워? 그래, 동서? 솔직히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은? 지금은 좀 달라졌어? 그동안 힘든 일 저한테 몰아주시는 거 사실 처음엔 원망스럽기도 하고 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동안 사람들이 저더러 이기적이다, 혼자만 편하려고 한다, 뺀질하다 그런 얘기들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전 그랬어요. 그럼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냐?
자기들도 뒤에선 그러면서. 자기들도 뒤에선 더 편한 거 하려고 하고 속으론 학력이나 직업 갖고 차별하고 그러면서 그냥 숨기는 것뿐 아닌가? 내가 차라리 솔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 네. 그동안 정말 많이 굴려지면서 저를 좀 보게 됐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못된 심보로 굴었는지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넉넉하지 않았던 형편에 공부 열심히 해 좋은 직업 얻었단 이유 하나로 오만하게 굴었던 것도 부끄러웠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거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도 좀 덜 달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알겠어. 동서 만난 이후로 처음으로 동서 말이 좀 진심처럼 들리니까 한번 믿어볼게. 앞으로 잘해. 나한테 잘하란 뜻이 아니라 똑바로 잘 살라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건 아니야. 그거 배우라고 그동안 더 혹독하게 군 거니까. 네, 알아요. 많이 배웠어요. 정말 감사해요. 진심입니다. 배추도 한참 소금에 절여야 풀이 죽듯 그렇게 한동안 푹 절여지고 나더니 동서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깍듯이 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대하는 것은 물론 회사에서 일하는 태도도 달라졌죠. 시모, 시부 말에도 전에 없이 네 어머님, 네 아버님 하며 예의 있게 구니 두 분도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며느리 무서워 기도 못 폈는데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이는구나 하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얘 화영아. 우리가 그동안 말은 못했는데 솔직히 너희 시아버지도 나도 작은 애가 좀 무서웠는 줄 아니? 그애 무서워서 바깥 양반은 작은 애 온다. 그럼 밖으로 막 도망을 가고 그랬다니까. 아이고, 내가 또 뭘 도망을 다녔다고 그래. 아유, 도망 다녔으면서 뭘. 작은 애가 온다고? 아이고, 나는 그냥 요 앞에 산책이나 좀 하고 올까 그랬던 게 누구슈? 이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동서도 절인 배추 마냥 풀이 팍 죽었고요. 너무 심하게 죽여놓은 건 아니지? 그럼 또 마음이 아프잖니. 큰애가 어디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인가 뭐. 야단칠만 하니 야단친 거고 눌러줄만 하니 눌러준 거고 그런 거지. 아유, 아무튼지 간에 우리 집 사람들은 너무 물러 터져가지고 네가 있어 다행이다.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아버님 염려 놓으세요. 사실 악덕 시부모가 많다고 하지만 살다 보니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 마치 대장처럼 집안 분위기를 휘어잡으며 함부로 굴어대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똑부러지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런 대장 노릇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안의 경우엔 아니었죠. 그래도 영 싹수가 틀린 사람은 아니었는지 정말 새 사람이 된 듯한 동서로 인해 이제야 새롭게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제대로 집안이 돌아가는 듯하니 다행이다 싶네요. 제 사연이 아무쪼록 여러분께 사이다처럼 시원하고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제 얘기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이만 줄일게요.